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2020년이 아직 4달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2020년이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만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슈들 중에 하나가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동학개미운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월 중순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한국분들이 주식시장에 몰린 현상을 가지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동학개미운동이 성공했다라는 기사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난 5개월 동안 주식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상승장부터 경험을 하신 거고 아직 하락장은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주식이란 거를 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하락장이 왔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하락장을 잘 대처할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동학개미운동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굉장히 큰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하락장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동학개미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럼 결국에는 왜 사람들이 주식으로 몰리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저는 주식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하락장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동학개미운동을 잘 설명해주는 3가지 차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차트는 한국의 올해 주식 계좌 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8월 1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올해 초 1월 30일 기준으로 2,956만 개에서 8월 10일 3,268만 개로 무려 311만 개가 늘었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반년 만에 11%가 올라간 셈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새로 시작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차트이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차트는 주식 계좌를 새로 만드신 분들 중에서 반 이상이 20, 30대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첫 번째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새로 주식 계좌를 연 고객의 32%가 20대였고 24%가 30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20, 30대가 총 56%를 차지를 했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신규 고객의 52.5%가 20, 30대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은 젊을 때부터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차트는 국내 6개 증권사의 연령대별 신용 공여 잔액 및 채무자 현황을 보여주는 테이블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빚을 내서 주식을 하신 분이 10만 명이었는데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16만 명으로 거의 60%가 증가를 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가 178%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특히나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걸 보여주는 차트 같고요. 채무 금액의 증가율을 보면은 2017년도에 12.6조 원에서 2020년 6월 말 기준 15.6조 원으로 24%가 증가를 했어요. 역시나 20, 30대가 특히나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테이블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학개미운동의 가장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을 하셨고 그 중에는 20, 30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것이 동학개미운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으로 몰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함이죠. 그리고 돈을 버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직장인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퇴하실 때까지 벌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고, 거기서 1차적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는 금액은 100인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정도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70이라면 거기서 1차적으로 현타가 오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30을 어떤 식으로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건 세상에 공짜는 없고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노력을 하시다가 결국에 다다른 곳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크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금인데 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지만 또 수익률이 없죠. 영어로는 no risk, no return.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가정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리세션이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금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산 증식이기 때문에 현금은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은행인데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같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환경 속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결코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 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셨던 부동산 투자인데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한국의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얼마 전에 본 기사에 따르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다고 해요.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또한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남은 투자 옵션은 주식인데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고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에 쉽게 접근을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거를 잘만 한다면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지만 자칫 잘못 접근하게 되면은 정말 모든 거를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S&P 500의 10년, 20년, 50년, 100년의 수익률을 어떻게 쪼개봐도 웬만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더라고요. 그 10%라는 연평균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10%가 낮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매년 복리로 증가하게 되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년 10%씩 10년 동안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년 후에 2.6배가 되고요. 20년 동안 매년 10%씩 복리가 되면 6.7배, 그리고 30년 동안 그렇게 10%씩 오르면 무려 17.4배가 돼요. 그래서 주식을 올바르게 한다면은 이런 복리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복리 혜택을 누리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의 딜레마는 아마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투자 자금은 적은데 내가 원하는 금액은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10%, 20%의 수익률은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험하게 주식을 접근하게 되고 또 조급한 마음에 짧게 단타 위주의 주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치 않은 결과에 다다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정말 준비된 사람들만이 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부동산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주식을 샀을 때 그냥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회사의 오너로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17일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나서 지난 5개월 동안 S&P 500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올랐고요. 테크 회사가 주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가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67%,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2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런 상승장은 역사적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승장이 주식시장에서의 첫 번째 경험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상승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승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올리신 분들 혹은 이런 상승장에서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더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위험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를 안 하고 테슬라나 니콜라 같은 변동성이 큰 회사에 올인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신다던가 이런 방법들은 주식이 올랐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주식이 잘못된다면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든 현재의 상승장이 하락장으로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을 하시던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은 염두에 주시고 주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이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켓 타이밍이란 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지 안 할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언제 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승장이 앞으로 1년 이상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가을이나 겨울에 하락장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하락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옵션을 마련을 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는 적어도 계속 조금씩 더 사실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보유해 두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빚을 내서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우신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더 쏠 수 있는 총알은 몇 개는 준비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은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에 대한 저의 생각과 하락장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모두들 안전하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